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서울 노원구 무지개 아파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 세 분이 입찰하셔서 낙찰가는 5억 7,400만 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수하신 셈인데요. 아마 저희 채널 규모가 작다 보니 경쟁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만약 채널이 더 컸다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겠죠? 결과적으로 입찰하신 분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입찰하셔서 낙찰되신 거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열기를 또 이어갈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태계원읍입니다. 이곳의 대장격인 태계원 힐스테이트의 실거래가는 6억 2천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 최저가는 4억 4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 물건 역시 입찰가 산정만 잘한다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에는 초보자들이 자칫 간가했다간 수익은커녕 오히려 내 돈을 더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경매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새로 까는 것 같은, 그치? 이 바닥도 완전 평탄화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부터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담백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잘 숙지해 주시면 앞으로 대항력 문제가 있는 비슷한 물건을 보실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먼저 입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은 2024 타경 81760 태계원 힐스테이트 118동 1102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경춘선 태계원역에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이고요.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왕숙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은 매우 쾌적한 편입니다. 특히 별내역과 다산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하여 2014년 4월에 사용 승인받은 107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최고층은 22층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약 1.3대로 제법 여유있는 편입니다. 오늘 나온 1102호는 전용 면적 84.98,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 타입입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춘 4웨이 판상형 구조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면입니다. 특히 관리비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니 25년 8월 5일 기준으로 체납 내역이 없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한 번의 유찰을 거쳐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4억 3,96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가격 과연 싼 걸까요? 실거래가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2021년 9월 최고가 8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계속 조정되고 최근 25년 12월 실거래가를 보면 14층 물건이 6억 1,50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하한가 5억 8천만 원에서 상한가 6억 4,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가인 4억 3,900만 원은 시장 가격보다 1억 7천만 원 이상 저렴해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임차인 장모기 씨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5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광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 22년 1월 20일보다 무려 7년 이상 빠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 보증금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원의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전입세대 확인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였던 망 장모식 씨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모기 씨가 전입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성 씨가 장 씨로 갔다는 점,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과 상속 과정이 얽혀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 요청과 현장 확인입니다. 먼저 채권자인 광주은행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통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거나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에서 대출 당시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파악됐는지, 혹은 장모기 씨가 무상거주자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실제 거주 여부와 관리고지서가 누구의 명의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만약 장모기 씨가 상속인 가족으로서 무상 거주 중이라면 대학력 문제는 해결되지만 만약 진짜 임차인이라면 낙찰금 이외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태계원 힐스테이트 4억대란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보증금을 알 수 없는 대학력 임차인이란 변수가 있으니까 경매에서 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 위험을 지식으로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해당 물건 매각 기일은 2026년 1월 8일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채권자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치셔서 안전하고 담백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경매였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지역부터 한번 찾아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